예. 아이고, 휴- 후가들 가시는가 봐.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예, 예. 이거 챙겨 먹고 저거 챙겨 먹고 다 챙겨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나중에 시험 칠 때 졸려서 시험을 못 쳐요. 그죠? 아이고, 그래도 뭐 할 수 있나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학원 방학도 있죠? 그때 그 조금 밀리는 과목,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을 요번에 보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번 휴가를 반납하고 보충을 하시면 올해 시험에 접근할 가능성, 합격증을 가질 가능성이 최소 절반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 앞으로 자꾸만 타이트하게 수업이 진행되는데 자꾸 밀려요. 그래서 부족한 걸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 요 방학을 이용해서 휴가를 이용해서 뭐 휴가를 가야 된다면 가실 때 가장 미진한 과목 하나 들고 가서 그걸 거기서라도 좀 보세요. 그래서 조금 올려놔야 됩니다. 미진한 과목을 조금 안정적으로 올려놓으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쓰셔야 돼요. 시간을 계속 타이트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지적 공부.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실 작업이 있어요. 우리 10월 26일 날 시험 치잖아요. 그죠? 아직도 뭐 100일 가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00일 같으면은 곰이 마늘 먹고 사람으로 뿅 하는 시간이 100일입니다. 맞죠?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아직 완성된 분들이 아닙니다. 10월 26일 날 완성돼야 되거든요. 10월 25일까지는 완성을 위해서 달리는 시간이고 지금도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1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이론 강의한 것은 지금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기초를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아는 바를 면접을 통해서 주관식으로 묻고 답하는 게 아니고 동글뱅이 5개 주고 그중에 틀린 거 옳은 거 골라내시오 하는 이 선택하는 문제를 치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에 대한 대비, 이 문제풀이가 그 대비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기초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을 이제 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0월 26일 날 시험 치러 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모의고사 치셨죠? 모의고사 치면 최근에 내가 눈에 힘주고 봤던 과목은 점수가 팍 올랐을 거야. 그런데 저번 시험에 점수가 올라서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눈에 힘을 좀 뺀 과목은 또 톡 떨어졌을 거야. 분명히 점수가 그렇게 시소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두 과목 같으면 민법, 요번에 신경 썼다? 그럼 민법이 쫙 올라가요. 대신에 개론은 시소하고 똑같아요. 싹 내려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개론 좀 해볼까? 개론 싹 올라갑니다. 그만큼 민법은 싹 내려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본 과목은 기억이 나니까 답을 고를 수가 있고, 본 지가 조금 지난 과목은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전 과목을 하루에 다 치는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시험 치기 최대 열흘 정도 안에 전 과목을 한번 다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마지막 열흘이 여러분 당락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 하루에 한 과목 정도를 봐내야 됩니다. 이 공시법, 세법, 중개법 이런 건 하루에 한 과목 봐야 돼요. 그리고 민법, 개론, 공법 같은 것은 하루 반, 아무리 느려도 이틀 안에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단권화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단권화. 모든 정보를 내가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교재를 선택을 해서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마지막 정리할 때 안 그래도 시간이 바쁜데 기본서 펴놓고 문제집 펴놓고 요약지 펴놓고 노트 펴놓고 보다 보면 가만히 있자. 저번에 내가 어디 정리하다가 하나 적어놓은 거 그거 하면 바로 끝났는데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디 있더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루 만에 과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정보를 내가 꼭 봐야 될 정보를 한 군데 몰아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를 푸시다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중요한데 이 문제 보니까 기출문제도 자주 나왔고 여기서도 자주 다루는데 이 문제 나 잘 안 풀려.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꼭 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어디다 표시를 하느냐? 내가 마지막에 봐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책. 문제집으로 나는 마지막 공부하겠다. 그럼 문제집.
아니고 요약집이 나는 마음에 들더라. 요약집을 하겠다. 요약집. 나는 기본서가 제일 편해. 그럼 기본서. 또는 내가 노트 해놓은 게 나는 제일 편해. 그러면 노트 딱 골라가지고 그 한 권에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옮겨야 돼요. 다 옮기고 그리고 그 한 권에다가 내가 하다가 이거 중요한데 잘 안 외워져 있다. 지금은 외워져 있지만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돼. 이런 것은 그 한 권에서 별표를 10개를 치든 뭐 당구장 표시를 하든 하트 표시를 하든 어떻게든지 마지막에 꼭 봐야 될 부분은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동안 시험 치기 전날 또는 시험 치기 뭐 일주일 전에 책을 보면서 나는 이 책에 표시된 부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스킵 빨리 발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다 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한 권에 담기도록 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예전에 뭐 기본서에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 정리는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약집으로 내가 적었던 노트로 정리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기본서에 적혀있는 걸 노트에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봐야 될 정보는 어디에 한 군데 몰아놔야 됩니다. 그걸 단권화 한 권에 집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눈에 힘을 팍 주고 머릿속에 꽉 잡아 넣으려고 하고 표시 안 된 부분은 대충 제목 정도 보고 씩씩 하면서 훑어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과목이 봐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서 읽어봐야지 정독 끝내고 나면 벌써 어제 시험 끝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내가 마지막에 뭐 가지고 정리할 거냐,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정보를 몰아 놓으셔야 돼요. 문제집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덥다 그죠? 후덥지근하게 밖에 비도 지금 조금 올라오고 그러고 아유 덥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차의 온도를 보니까 23도 돼 있더니 나오다 보니까 28도, 29도 막 올라가더라고. 확실히 이쪽이 더워요. 자, 지금 첫 번째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 각 과목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정리를 뭐 가지고 할 것인가, 그거를 선택을 해놓고 앞으로 문제풀이 하시면서 특히 문제풀이를 해야 내가 취약한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 어딘지를 압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내가 마지막 봐야 될 책에 중요도 표시를 해놓고 이 부분은 내가 꼭 봐야 돼. 그리고 버릴 거는 마지막에 과감히 버려버리고 자주 안 나오는 거 그건 버려요. 그건 나오더라도 막 견토로 찍어버리고 운에 맡기고 그거는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나왔던 거, 중요하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기억이 다 나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면 마지막 열흘 작전 시작했을 때 한 8일에서 9일 하면 전과목 끝납니다. 그러면 아직 하루 이틀 남았죠. 그 하루 이틀 동안 거의 전과목이 다시 봐져요. 안 그러면 최소한 2분의 1이 봐집니다. 왜? 최근에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보면 그냥 우리 만화책 몇 번 읽은 거 이미 스토리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죠.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봐져요. 그럼 공법 같은 경우도 마지막 딱 들어갔다, 그 전에 한번 봤다, 그러면 한 3시간 하면 공법 마무리 돼버립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취약한 과목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99.9% 합격합니다. 아침에 시험장 가다가 내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나서 못 갔다, 그런 불의의 사태가 있기 전에는 합격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마지막 정리를 내가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준비가 돼 있더라도 그 마지막 정리를 안 하면 가장 멀리 본 과목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10월 26일 전 과목이 머릿속에 중요한 것들은 기억이 나야 된다.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 열흘 동안 전 과목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전 과목을 하루에 한 권씩 때리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게 정리되어 있고 공부가 미리 돼 있어야만 하루에 한 과목을 볼 수 있다.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합격한 거예요 벌써. 그런 거거든요. 뭐 니는 그리 공부했는가 봐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모여서 경쟁하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벌써 한 3, 40년 전부터 이 수험생들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서 정석이다 해서 수학 1정석처럼 만들어져 내려오는 그거는 누구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라고 진리로 판명난 거예요. 단권화 작업 반드시 하셔야 돼. 그 단권화 작업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스터디 하면 좀 어렵게 느끼니까 스터디 별거 아닌데 됐습니다. 단권화 작업 신경 쓰시고 자 지적 공부입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는 모두 7종의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도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는, 크게는 3가지로 나눠지고, 자, 대장은 다시 4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지적도와 임야도. 단권화를 꼭 해보십시오. 하면 그 하면서 공부가 됩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옮겨 적으면서 공부가 돼요. 찾으면서 공부가 돼요. 그 자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있으면 나중에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나는 마지막에 중요한 것들이 여기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없을 때, 정신 없을 때 나는 이것만 보고 들어간다. 딱 그게 마음속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공부하는 데도 든든하거든요. 그거 반드시 하십시오. 하면 막 99.9%는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7가지가 지적 공부인데 이 7가지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장부가 요 7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돼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런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위에 있는 장부 하나하나처럼 별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그 책에 있는 정보들을 전산화로 컴퓨터 안에 입력해 놓은 거 불과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합쳐서 8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요게 그대로 컴퓨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별도의 종류로 보기보다는 막 위에 7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합쳐서 8종이다 하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기본은 뭐다? 위에 있는 이 7가지다. 자, 여기서 이 지적 공부는 무엇이 등록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년 최소 한 문제에서 막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대장이라고 부르는 이 4가지 장부에 소유자가 등록이 되더라. 기억나시죠? 이 대장을 빼고는 소유자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없다. 자, 여기 이 소유자를 등록할 때 소유자가 누구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언제 변경되느냐? 변경된 날하고 변경된 원인이 등록이 되는데 자, 이 소유자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그대로 뺏겨와서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날도 등기부에서 뺏겨오는데 자, 우리 권리 취득에 대해서 우리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 오면 등기해야 효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등기법이 정한다. 그래서 등기가 끝나면 그 끝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끝나면 그것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해서 효력 발생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권리자,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은 등기를 마친 날, 등기가 된 날이 아니고 그 등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의 소유자 변경된 날도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짜, 접수일자를 뺏겨오게 됩니다. 이 등기 완료일을 적는다 하면 틀립니다. 등기 완료일이 아니고 접수일자를 뺏겨주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유자를 한 사람씩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의 경우는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에 이름, 명, 연이어 기록한 장부, 연명부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고 해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권리 가지는 사람들 별도로 적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거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2가지는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 여러 사람인 경우에 따로 만들어지는 장부다. 그래서 이 2가지 장부에는 여러 명 소유자별로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해서 소유권 지분이 등록됩니다. 자, 다시 거꾸로. 자, 소유자는 요 네 가지만 등록되고 밑에 세 가지 등록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지분은 그 7가지 중 요 2가지에만 등록되고 다른 데는 소유권 지분 등록 안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유자를 한 사람만 등록하니까 지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공대 2개에만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더라. 그리고 이 2가지에만 등록이 안 되는 게 도면번호라는 게 있어요. 도면번호. 자, 우리 도면, 연산동 같으면은 연산동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 도면이 아마 한 30장 이상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면이 예를 들어 연산동 500번지는 그 30장 도면 가운데 몇 번째 도면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도면 번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장을 보다가 연산동 500번지 면적 뭐 50평, 야, 집 짓기 딱 적당하네. 한 20평 집 짓고 30평 마당으로 쓰지 뭐 적당하게. 자, 그랬을 때 이 토지 면적도 마음에 들고 주소를 보니까 위치도 대략 마음에 드는데 토지 생긴 모양을 알아야 되겠다. 50평은 50평인데 이런 50평이냐 요런 50평이냐, 이런 50평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기는 애들 그죠? 보물찾기 할 때 물건 숨겨놓고 찾아라 이런 거는 하지 집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 알아야 되겠다. 뭐 봐야 된다? 도면 봐야 된다. 그런데 연산동 도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장에는 도면 번호 이 토지는 도면 번호 17번에 있다. 이렇게 도면 번호를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등록이 돼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대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조건 다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는 별도로 요게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공대가 있는 토지는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만 있다. 이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여기에 도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번 기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데는 다 도면 번호 다 기재됩니다. 좌표는 토지 생긴 모양을 그림으로 아니죠. 숫자로 나타냈죠. 숫자는 어렵죠. 그래서 숫자는 어렵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에도 이거 봐도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도면 보세요 하고 번호를 같이 기재를 해 놓는 거예요. 자, 해서 이런 것들 등록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다른 데는 등록 안 됩니다. 여기만 등록되는 고유 등록사항 3가지가 있더라. 자,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얘기하죠. 그러면 아파트 이름, 건물 명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동, 어떤 호수에 사느냐, 동호수를 얘기하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하는 게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구분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비율, 대지권 비율이라는 것도 여기 등록이 되죠. 해서 요 3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더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만 등록되는 게 또 2가지가 있더라. 좌표하고 부호 및 부호도라고 부르는 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들, 요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빼고, 자, 가장 중요한 토지 표시. 자, 소재 지분하고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제 이건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면적은 면장에서 대장에만 등록되는데, 이 면장, 이장 이런 식으로 장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2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면장처럼 장에만 등록되는 게 이장, 공장에서 토지 이동사유, 그죠? 토지 이동 사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대장 2개에만 등록되고 다른 지적 공부는 등록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목은 목도장, 도면과 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도면 2개, 지적 임야도 대장 2개, 토지 임야 대장. 소재 지분은 등록되지 않는 장부 없다. 다 등록된다. 모든 지적공부 공통 등록이다. 이거는 올 등록된다. 올 등록. 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토지 고유번호라고 해서 토지마다 19자리 숫자로 붙어 있는 번호. 이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숫자. 이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숫자의 개수가 19개나 됩니다. 너무 많죠? 자, 도면에는 지목을 적을 때 2글자 적을 칸도 없어서 부호로 표기한 것이 도면이에요. 그럼 도면에 토지마다 있는 개별 고유번호 19자리 적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이 빠지고 나머지에는 다 등록이 됩니다. 자, 이 토지 고유번호 19자리니까 대략 적어서 1, 2, 3, 4, 5, 6, 7, 8, 9, 0 하고 적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앞 10자리가 토지 소재 어디 있느냐? 행정구역. 이 어떤 시도, 어떤 시군구, 어떤 읍면 동에 있느냐라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8자리가 그 토지의 지번이다. 네 자리 나눠서 앞 네 자리 본번, 뒤 네 자리 부번. 자, 제일 중요한 게 11번째 자리 숫자. 이 숫자는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대장 번호라고 그랬죠. 대장 번호. 자, 해서 여기에는 1 아니면 2 두 숫자 중에 하나가 오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1 나오면 토지대장 등록됐고 2 나오면 임야대장 등록됐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토지대장 등록되어 있으면 도면은 무슨 도? 지적도. 임야대장 등록되어 있으면 도면은 무슨 도? 임야도. 항상 같이 등록된다. 그죠? 자,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토지 지분은 2345의 6789 이지만 만약 2라고 되어 있으면 이 토지 지분은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분 써야 되니까 산 2345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죠? 해서 막 요것들만 거의 외워도 이 지적 공부 등록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는 거에서 70%는 그냥 거의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 자, 도면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도 크게 나누면 세분하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지적도 하는 게 있고 지적도 해놓고 그 제면 끝에 괄호 좌표라고 적혀 있는 지적도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일반 지적도와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 이거 두 가지 크기는 똑같습니다. 지적도는 기본 가로 40cm, 세로 30cm 이렇게 규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임야도는 법으로 정해진 규격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0cm씩 더 길게 50, 40cm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관행적이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도면은 무조건 위쪽이 무슨 쪽? 북쪽 되도록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외곽 테두리 도곽선이라고 부르죠. 도곽선 좌측 상단에 지적도든 임야도든 이런 십자형 박스 이걸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하고 여기는 번호가 뭐 6, 7, 8, 1, 15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번호가 바로 이 도면의 번호들을 나열한 것이고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번호가 우리가 보는 이 도면의 도면 번호. 우리는 지금 7호 도면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도면과 아래 맞닿아 있는 도면 보고 싶다. 몇 호 도면이다? 15호 해서 도면을 쉽게 찾게 하는 색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이 도곽선하고 개별 필지의 외곽 테두리 이 경계 도곽선 요 두 선의 굵기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몇 미리? 0.1mm. 그죠? 0.1mm. 자, 이렇게 정해지고 도곽선 우측 상단부하고 좌측 하단부에 보면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숫자를 도곽선 수치라고 부르고 이 도곽선 수치는 뭐로 계산된?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그랬죠. 자, 이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알면 이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토지 면적도 계산이 가능한데 자, 좌표로 계산된 거리하고 나오면 그 거리 단위는 무조건 무슨 단위? 미터 단위다. 미터 단위. 그랬죠? 자, 그리고 좌표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적도가 보면 자, 이 지적도라는 이름, 지적도, 좌표라는 이름, 이 지적도라는 이름이 도면의 제명이라고 부릅니다. 제목이 되는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명이 지적도하고 끝났다. 이 지역은 지적도만 있는 곳이야. 그런데 지적도 있는 곳에 좌표도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좌표가 있는 지역은 제명의 끝에 괄호 좌표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좌표도 있고 지적도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몇 분의 몇? 500분의 1로 만들어진다. 500분의 1.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도면 색인도 있고 다 똑같아요. 위쪽이 북쪽이고 40, 30cm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곽선 수치 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일반 지적도는 1대, 2대 하고 지번, 지목, 기재하고 끝. 그런데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1대, 2대라는 지번, 지목 이외에 경계선을 따라서 숫자들이 적혀 있다. 그죠? 해서 39.31, 29.82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그 토지의 경계점으로부터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를 뭐로 계산해서
좌표로 계산해서 등록해 놓은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가 됩니다. 요게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입니다. 자, 이 경계점 간 거리하고 나왔는데 좌표로 계산됐으므로 미터 단위다. 그죠? 그러면 1번지 토지 남쪽 경계점 간의 거리가 39.31m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요것을 고쳐보면 39m, 31cm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좌표를 보면 1cm 단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보면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면이 있는 지역은 원래 도면 가지고 도면이 법적인 경계죠. 청량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이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이 지역은 뭐가 있기 때문에 좌표가 있기 때문에 청량은 좌표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도면은 좌표 가지고 청량하는데 도면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좌표는 숫자라서 우리 일반인들은 봐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토지의 모양, 형상을 알기 위해서 뭐 보세요? 도면 보세요 하고 이 참고용으로 만들어놨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면에 등록되는 것 중에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도면에 등록이 되죠. 자, 이 지적 청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 세 점이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 해서 세 점이 있는데, 자, 요즘은 이제 이 점 간 실제 거리도 이제 알아내셔야 됩니다. 지적 삼각점은 점 하나 간의 거리가 평균 2에서 5km 간격이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 간격이고, 도근점은 50에서 300m 간격이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도면에 그 위치가 등록이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등록이 되느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삼각점은 동그라미 안에 십자 표시,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 안에 연하게 색칠, 지적 도근점은 아무런 표시도 없음. 대신 규격, 직경이 조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은 3mm, 도근점은 2mm 그렇습니다. 요게 도면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으면 지적 삼각점 여기 위치에 있구나. 요렇게 되어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 여기 위치에 있구나. 조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 지적 도근점이 있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 도면에는 요런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위치가 이렇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건축물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하는 청량을 지적 현황 청량 이렇게 불렀죠. 지적 현황 청량. 자, 해서 막 그 정도 해놓고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60페이지 02번 문제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잠깐 보죠. 자,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요 60페이지의 2번 문제는 나중에 시험장 10월 26일 날 시험 주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여기 공이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할 때 갑을 화이트로 칠하고 여러분 이름 써놓으라 그랬죠. 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를 모두 매수 의뢰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해놓고 밑에 보니까 여러 개의 장부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장부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거 찾아라. 그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공통이니까 다 되고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도면과 토지 임야 대장이면 되고 근데 면적은 면장이므로 토지 임야 대장이어야 되죠. 그럼 모두 등록되는 것은 장,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찾으면 되죠. 그래서 1번 토지대장 등본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될 거 없죠? 그 다음에 03부 문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사유하고 나왔다. 2장이다 2장.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찾으면 되죠.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뭐 이렇게 주르륵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고 63페이지 보시면 63페이지 거기 뭐 도표 하나 나와 있고 짜다라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게 16회 때인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한번 나왔고 그때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유형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그냥 한번 보면 알아요.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1번 보세요. 158번지 토지는 했는데 자 집은 위에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칸 집은 158돼 있죠.
그리고 제일 위에 고유번호 한번 봅니다. 자, 412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 하고 나왔으니까 이건 토지대장이다. 그죠? 맞죠? 그리고 0158 할 때 그 158이 본번이고, 뒤에 0000이 부번이죠. 그럼 부번은 없으므로 본번으로 된 토지이고 지번은 158번지. 그래서 밑에 칸에 지번 158 돼 있죠. 그래서 1번 다시 지번 1번 158번지 토지는 2015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돼 있는데 다시 양식에 올라가서 자, 네 번째 칸에 보면 토지 표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칸에 지목, 면적, 사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사유 바로 밑에 첫 번째 보면 2015년 8월 1일 신규 등록 매립 준공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를 매립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신규 등록되었을 때 처음에 지목이 뭐였어요? 전. 그리고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1, 158번지 2015년 8월 1일 토지대장 등록됐으니까 도면은 반드시 무선도, 지적도.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고 2번 2016년 2월 2일 했는데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위에 사유 두 번째 칸 2월 2일 분할되어 본번에 의 일을 부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158번지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 158이라는 본번에 의 일을 부하하니까 158의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는 분할됐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졌는데 자, 그러면 다시 앞쪽을 봅니다. 자, 2016년 6월 2일 그 앞 칸을 보시면 01 전 돼 있습니다. 지목은 계속 전이고 면적은 이제 158번지가 100제곱미터였다가 얼마가 됐어요? 60이 됐습니다. 그럼 158의 1 분할돼서 떨어져 나간 토지는 얼마 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40제곱미터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에 2번 2016년 2월 1일 분할된 158의 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제곱미터이다. 맞죠? 자,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한글만 읽을 줄 알고 침착하게 보면 누구나 다 푸는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뭐 유치원생 조금 말빨 빠른 애들 다 푸는 문제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3번 보시면 158번지 토지는 2017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유칸 가서 세 번째 칸 보세요. 사유 세 번째 칸. 2017년 9월 9일에 지목 변경됐죠. 자, 변경돼서 앞에 보니까 지목이 뭐로 됐어요? 대. 그런데 위에 전이니까 대에서 전으로 갔어요. 전에서 대로 왔어요. 전에서 대로. 근데 대에서 전으로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한 세 문제라도 본 것은 여러분들 또 그냥 안 풀고 지나가면 뭐라 할까 싶어서 한번 본 겁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 갑니다. 64페이지. 자, 07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상 아닌 것을 은했습니다. 3번 봅니다.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 대장 등록되는 거 맞죠? 그런데 등기 접수 번호하고 돼서 번호가 적히는 게 아니고 접수 일자 언제 접수됐느냐? 등기 접수 일자가 등록되지 접수 번호 몇 번 그건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08번 문제 한번 보고 가죠. 08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냈습니다.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자, 우리 토지 표시는 선 등록 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공부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토지 표시 등록합니까? 대지권, 토지에 대한 구분 건물 소유자의 권리 등록합니까? 권리 등록합니다. 권리는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권리를 취득한다. 민법 186조. 맞죠? 그래서 대지권은 먼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 그러면 대지권이 있구나라고 대지권 등록부가 뒤에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자, 지적공부는 원칙, 등기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지는 게 지적공부인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되고 후에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하나 이제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이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 그에 따라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청량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 경계는 대장에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도면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 기록의 등기 원인 일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니고 등기 접수 일자가 임야대장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된 날로 등록이 됩니다. 그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4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했는데 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적공부 정리 신청할 때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 신청한다 하면 그럼 지적공부 정리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신청 수수료 내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하면 그 몇백 원 수수료 내죠. 내듯이 지적공부 뭐 등록될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수료는 필지당 토지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 거지 땅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등기도 무슨 등기 신청하냐에 따라서 수수료 내는 거지 그 부동산 가격 많다고 수수료 더 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막 그거는 알면 더 좋고 몰라도 된다. 그 다음 5번. 요게 이제 옳은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이 토지 표시는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토지 표시상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즉 토지 표시는 대장의 표시를 등기부가 뺏겨가고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의 소유자를 뺏겨온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맞습니까? 됐어요. 나머지 저 여러분 보시고 자 66페이지 11번 문제.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것은 이거 뭐 할 필요 있겠나? 아이고 했으니까 하죠. 자 4번입니다.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토지고유번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거 아파트 이름, 건물 명칭,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호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리고 대지권 비율 있었죠? 그래서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등록되는 건 맞다. 그리고 소유권 지분은 공대에만 등록된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대. 그리고 공대에만 빠지는 게 뭐예요? 5번에 있는 마지막에 도면번호, 공대에만 빠진다고 그랬죠? 공대에만 등록되는 거 소유권 지분, 공대에만 빠지는 거 도면번호. 그죠? 그리고 토지 고유번호는 도면만 빼고 다 등록되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럼 1번은 뭐가 빠져야 돼요? 지목. 지목은 목도 장이니까 그 장은 토지 임야 대장만 얘기한다. 자, 2번은 뭐가 빠져야 될까요? 개별 공시 지가. 그것도 공장이다. 3번은 뭐가 빠져야 될까요? 토지 이동 사유 이장 빠져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 빠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지적도 임야도 하고 갔습니다. 자 거기 13번 문제 보세요.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상 아닌 것은 했는데 일람도는 별도로 만들어지는 지도죠. 일람도 지적도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일람도는 그 지번 부여지역 동이나 리를 한 장의 도면에 일람할 수 있도록 확 줄여서 새로 만든 도면이죠. 일람도가 지적도나 임야도에 일람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도면입니다. 다만 일람도는 지적공부는 아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도면 몇 호 도면입니까? 15호 도면입니다. 자 이 토지 오른쪽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몇 호 도면 보면 됩니까? 22호 도면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축척 600분의 1 돼 있고 안에 보니까 요래 돼 있는데 자 126의 7대 자 약간 위쪽 오른쪽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에 십자 표시 들어있죠? 이게 지적 삼각점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삼각형이 옆으로 살짝 누워놓고 괄호 산돼 있죠? 이렇게 괄호 산돼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산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지번 가진 토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되거나 임야도에 등록되거나 한 군데에만 등록이 되는 거지 양쪽에 모두 등록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중 등록으로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 안에 있는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적도의 내용을 같이 나타내면 임야도에도 정보가 있고 지적도에도 정보가 있고 이중 등록돼 버리겠죠. 그래서 임야도 등록 토지는 괄호 산 해가지고 내용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지번이므로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임야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안내 역할하는 게 괄호산이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지적도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맞죠? 그리고 2번 126의 10, 126의 10은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126 10장에 있습니다. 무슨 장? 공장장, 공장용지고 3번 126의 7에 제도된 동그라미 십자는 지적 삼각점 위치 표시 맞고 동그라미 4번 괄호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지 또는 임야도 등록지 맞죠? 그리고 5번 126의 9의 동쪽 경계는 했는데 볼 필요도 없고 도각선과 경계는 0.1mm 선으로 제도가 됩니다. 그죠? 동리는 0.2mm, 동리, 리동은 0.2mm입니다. 리동. 개별 필지. 하지 말죠. 하지 말죠. 그거 보면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 개별 필지는 0.1mm고, 동구분선, 연산동과 망미동 구분하는 동구분선은 0.2mm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시군구 나눠질 때는 0.4mm 해가지고 선 굵기가 계속 2배씩 커져요. 0.1, 0.2, 0.4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17번 문제 한번 봅니다. 오른쪽 17번. 16번 문제 한번 봅니다. 틀린 것을 했는데 너무 많이 푸는데 이래갖고 다 못 푸는데 시간당 20페이지에서 15페이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 가야 됩니까? 60페이지. 그러면 최소 75페이지, 80페이지 가야 됩니다. 이게 묻전 읽어. 뭐였고 이거. 자, 16번 문제. 16번 문제. 다음 중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자, 1번 도면 등록 리동 경계선 폭은 0.2mm다 했는데 알면 좋고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2번 요거는 기본 알아야 되겠죠? 지적도 도각 크기는 가로 40, 세로 30, 직사각형. 그리고 3번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맞죠? 자, 이 경계점 간 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다 하면 틀립니다.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세로 쓰기로 제도하며 했는데 우리는 가로 쓰기죠. 이게 뭡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대 2대 지금 옆으로 가로로 갔죠. 세로로 쓰면 3전 요래 정답 얘기인데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옆으로 정답 이 말이죠. 가로 쓰기. 이거 나올 가능성 0.00001%.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후손이 한 번쯤 몰라나?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도각선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는 이를 보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도각선이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선의 길이가 0.5mm 이상 차이가 나면 보정해서 새로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이건 지적청량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쫙 하위 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세요. 자, 17번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지적도 축척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7가지 우리 알고 있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0페이지 19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좌표가 있는 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축척은 500분의 1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도면 번호는 몇 호? 8호 도면입니다. 그리고 제명을 보니까 지적도 끝에 괄호 좌표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질문. 73의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자, 도면도 있고 좌표도 있는 지역은
그 토지 면적을 도면에서 구할까요? 좌표에서 구할까요? 면적도 측량하는 거다, 그죠? 그럼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좌표로 측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 요래 나와야 되겠죠? 전자 면적 측정기는 도면에서 면적 잴 때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73호 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맞죠? 2번이 정답. 그리고 3번 73호 2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은 도면으로 한다, 좌표로 한다. 좌표로 한다. 본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4번 73호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면적은 면장. 면적 나오면 바로 면장 떠올라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좌표는 등록 안 되죠. 그리고 5번 73호 2에 대한 토지 지목은 주차장이다 했는데 73호 2를 찾아보니까 가운데 약간 오른쪽입니다. 73호 2 주. 자, 주유소 용지다, 주차장이다. 주유소 용지. 주차장은 주차차, 차로 표기된다. 그죠? 보니까 쉽죠? 매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민법하고는 딱 다르죠? 민법은 딱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민법 108조. 당사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대항 못한다. 외워두고 있으면 문제가 물어온다. 갑하고 어리 두드리 패고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병이 맞아서 자빠라졌을 때 이래가지고 병은 싸움 났는 줄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거기서 뭐 선의 제3자 주도 안 해. 그래 놓고 문제 풀으란다. 민법은 그리 나온다. 그러니까 민법은 파고 들어가고 사례 분석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그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법은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외운 데에서 글자 하나 싹 바꾸고 안 되는 거 된다 하고 되는 거 안 된다 하고 숫자 바꾸고 매 그거죠? 파고 들어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쉽노? 얼마나 쉽노? 민법 한 문제 맞추기 위한 노력에 10분의 1만 해도 지적법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2차 과목에서 이렇게 쉽게 점수 주는 과목 이거를 신경 써서 최소 10문제를 맞추도록 해놓고 다른 데서 적당히 올려주면 2차는 넘어가는 거야. 1, 2차를 동시에 하는 분들은 1차에 신경을 많이 쓰고 2차는 기본을 맞추고 쭉 해서 쉽게 넘어가는 법으로 공부하셔야 돼. 2차를 1차처럼 하려고 덤비면 1차가 자꾸 희미해지면서 잘못하면 1차조차 실패하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야. 맞죠? 됐습니다. 저는 2차를 가르치지만 2차 더 열심히 하라 얘기 안 합니다. 공시법 더 열심히 하라 얘기 안 해요. 지적법 조금 신경 쓰고 등기법은 적당해서 반만 맞추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을 중개사법 점수 고득점 하는데 노력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공법에 투자하고 해서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저는 뭐 공시법 안 한다고 뭘 안 하죠. 뭐라 합니다. 뭐라 하죠. 그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해야지.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21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니다. 자, 1번. 틀린 거 찾아라 했어요. 1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이거 안 배웠죠? 맞죠? 일람도, 지번 색임표. 이거 어디마다 갖춘다? 지번 부여지역 동리마다 만들어둡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그리고 임야도는 3천, 6천분의 1 2종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지적도면의 색인도 그리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하고 하는 것은 지적도면 등록상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했는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좌표가 있는 지역은 항상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도가 있는 지역은 토지대장에 함께 등록이 되죠. 그래서 좌표가 있는 지역은 항상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함께 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적도 축척은 원칙 몇 분의 몇? 500분의 1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500분의 1. 이게 항상 원칙이에요. 원칙. 그
그래서 4번 뭐가 틀렸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도면이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임야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야도에는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괄호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나머지는 다 맞죠? 뭐 문제가 이리 나온다 이 말이에요. 딱 보니까 뭐 응용해갖고 이런 게 아니고 글자 싹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거를 적으라고 적어놓고 저거를 요거라 적어놓고 5일을 7일 적고 뭐 30일을 한다. 여러분 30일 이내하고 1월 이내는 다른 거예요. 30일은 날짜로 세서 30개의 날짜를 셉니다. 1월은 역에 의해서 만약에 지금이 27일이라면 28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달 27일이 했을 때 그게 1월이에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이고 28일밖에 없다. 그러면 28일부터 해서 27일까지 하면 30일입니까? 28일 됩니까? 28일 되는 거야. 그래서 1개월하고 30일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죠?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도면마다 뭐 관청 도장 찍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 즉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도면에는 도장 찍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렇지 뭐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 다 이렇다 이 말이야. 우리 지적법은 됐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필요 있나? 자, 72페이지 23번 문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 봅니다. 자, 공간정보 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공구 및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괄호 수치 틀렸다. 해당 도면 제명 지적도란 이름 끝에 괄호 좌표라고 기재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와,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겠나? 아니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게 살짝 바꾸더란 말이에요. 별거 없죠? 지적법은 문장 그대로 잘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바뀐 게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적도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없음 오른쪽 아래 끝 맞죠? 그리고 3번 토지 면적은 좌표가 있으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그리고 600분의 1 도면 등록된 토지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나머지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은 제곱미터 단위 그죠? 그리고 4번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 맞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토지는 지축 청량한 지역 어무비치죠? 그래서 지적 확정 청량 또는 축적 변경 위한 청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맞죠?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해서 뭐 여기 문제로 우리 다루진 않았지만 잠깐 하나만 봅니다.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대신에 정밀도가 뛰어나고 그러나 어렵다. 이런 장단점을 가집니다. 이게 좌표의 특징이에요. 그럼 도면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적게 든다. 대신에 정밀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쉽다. 그래서 좌표와 도면은 완전히 정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면은 우리나라 전 국토 대상으로 도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좌표는 일부 토지만을 대상으로 좌표 등록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자,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전에 못 살 때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는 초기에는 작성한 장부이다, 아니다. 6.25 사변이 있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다. 맞죠? 거의 우주적인 거지 국가단 말이에요. 그때 이 돈 많이 드는 거 못 만들거든요. 이거 75년부터 만들어지는데 몇 년부터는 몰라되고 처음부터 작성된 장부는 아니다. 그 나라 두셔야죠. 그리고 이 돈이 많이 드는 장부이기 때문에 아예 이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라 라고 강제 규정이 있더라. 의무 비치. 이 의무 비치하는 지역이 조금 전에 봤지만 지축 청량이에요. 지적 확정 청량과 축적 변경 청량 실시 지역. 그리고
이 좌표 등록부는 어렵기 때문에 좌표만 비치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정확히 알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지적도 함께 비치하고, 그리고 지적도 등록된 토지는 무조건 토지대장 등록이죠. 요게 함께 비치가 되더라. 함께 비치. 그리고 이때 지적도 축적 몇 분의 몇? 500분의 1로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더라. 맞죠?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거, 아까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이런 거 있었죠? 해서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한 얘기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넘어가서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74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일단 10분 쉽니다.